사람은 언제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설렘이 남의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남편보단 친구가 낫다던 그 말이 도아에게 현실이 된 건 3년 전 여름이었다. 송도아. 이른을 갓 넘긴 그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혼자 살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 맞는 여름은 유난히도 고요하고 덥기만 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없고 TV는 흘러나오다 끊기는 뉴스뿐. 딸과 아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전화조차 뜸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심심할 줄이야. 스스로 내뱉은 혼잣말에 민망한 듯 웃어보지만 허전한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마을회관 앞을 지나던 도아의 눈에 한 장의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렸다. 라인댄스 초급반 수강생 모집. 매주 금 오후 2시. 춤이라 내가 뭘 그런 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도아의 눈은 그 포스터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아는 가볍게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챙겼다. 마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듯한 평범한 차림.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분명히 회관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을 회관 문을 열자 경쾌한 음악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러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있었지만 모두 밝고 에너지 넘쳤다. 낯선 공간, 낯선 얼굴들 사이에 혼자 서 있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어느 한 사람에게 멈췄다. 긴 팔을 자연스럽게 뻗으며 리듬을 타던 한 남자. 회색 셔츠에 다소 정리되지 않은 흰 머리카락, 하지만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눈매가 인상적인 남자였다. 박진우 선생님, 여기 새로 오신 분입니다. 도아에게 다가온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처음이시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한마디에 도아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갔다. 첫 수업. 도아는 서툴게 몸을 움직였고 몇 번이나 박자를 놓쳤다. 그러자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살짝 받쳐주며 말했다. 음악은 틀려도 돼요. 몸이 즐거우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말에 도아는 피식 웃고 말았다. 남편과 함께 춤을 춘 적도 없었고 이렇게 가까이 누군가와 손이 닿은 건 참 오래전의 일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땀이 조금 맺힌 이마를 닦으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이 생각보다 밝았다. 송도아 씨, 다음 시간에도 오시죠? 진우의 물음에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고 그녀의 그림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도아는 아직 몰랐다. 그 웃는 눈매 뒤에 마음을 흔들어 놓을 작은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도아가 마을회관에 들어선 순간 진우가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인사했다. 평소보다 살짝 차려입은 느낌의 남방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다. 작은 디테일이 그녀의 시선을 한참이나 붙잡았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하게 오셨네요. 네, 그래도 아직은 좀 몸이 뻣뻣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처음엔 다 그러죠.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곡. 도아는 진우의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의 왼편에 섰다. 박자를 맞추며 발을 옮기던 중 도아의 오른손이 진우의 손등을 스쳤다. 의도치 않은 접촉. 잠깐 두 사람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죄송해요, 제가. 도아가 당황해 고개를 숙였지만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말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어쩐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도아는 그런 스스로가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이야. 수업이 끝나고 회관 앞 벤치에 앉은 도아는 물병을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온 진우가 함께 앉았다. 처음 뵈었을 땐 말 걸기 어려우신 분일 줄 알았어요. 제가요? 네, 눈빛이 단단해 보여서요. 차가운 분이신가 했죠. 사실은 많이 어색했어요. 사람 많은 곳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도아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도 모르게 말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진우는 말없이 그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송도아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 남편이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그쪽만 듣게 됐죠. 근데 요즘은 이런 음악도 나쁘지 않네요.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짧은 팝 재즈곡을 틀었다.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멜로디가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정적을 채웠다. 이 노래 좋죠? 다음에 이 곡으로 춤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보다도 그의 제안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아는 샤워를 마친 뒤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 가만히 잠긴 골목길. 그 속에서 오늘의 대화와 웃음, 스친 손끝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이건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로 마음이 흔들린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도아는 다음 수업이 언제인지 메모장을 열어 확인했다. 금요일 오후 2시. 이상하게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금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부드럽고 느린 피아노 소리처럼 도아의 아침을 감쌌다. 오늘 수업 못 가는 거 아니야?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우산을 챙겨 나섰다. 회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그 10분이 마치 그를 향해 걷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회색 셔츠 아래 우산을 들고 있는 진우가 도아의 눈에 들어왔다. 혹시 오늘 안 나오실까봐 기다렸어요. 그의 말에 도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저 비 오는데 나오셨네요. 라는 말만 겨우 꺼냈다. 혼자서 오는 길에 이런 날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더라고요. 말끝을 흐리며 진우는 도아에게 우산을 내밀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비는 약해졌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졌다. 말없이 걷는 그 순간 도아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 크게 울린다는 걸 깨달았다. 진우 씨는 항상 이렇게 친절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냥 좋은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전 좋은 사람인가요? 도아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말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멈춰 섰다. 도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사람을 기다리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도아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작은 경고처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도아를 멈추게 했다. 박진우 씨? 우산 아래에서 둘이 걷는 모습을 바라보던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차분한 옷차림, 깔끔한 머리, 그리고 얼음처럼 정적인 표정. 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 동네 당신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우연히 근처에 일 있어서 왔는데 이런 장면은 우연 이상으로 보이네요. 그녀의 말에 도아는 뒷걸음질 쳤다. 저 실례했습니다. 도아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진우는 뒤따라오지 않았다. 빗방울이 옷에 스며들었지만 도아는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표정, 여자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집에 돌아온 도아는 창문을 닫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았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하네. 그럼 그는 마음속에서 퍼지던 따뜻한 감정들이 비처럼 식어갔다. 그날 이후 도아는 동호회에 나가지 않았다.
휴대폰에 저장된 진우의 번호를 수십 번 열었다가 닫았고 그가 보낸 짧은 문자 하나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걱정돼서요.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 속에서도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도아는 답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감정을 거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 후 진우가 그녀의 집 앞 골목에 나타났다. 도아는 놀라듯 문을 열었지만 문턱에 들어서지는 못하게 했다. 혹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그날 제대로 설명도 못 드렸어요. 도아는 잠시 고민하다 마당 앞 벤치에 그와 함께 앉았다. 조용히 말없이 마주 앉은 둘 사이에 여름의 바람조차 잠잠해 보였다. 그날 그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 도아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확신으로 들리는 건 다르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별거한 지 6년이 넘었어요. 같이 살지도 않고 명절에도 따로 지냅니다. 혼인신고는 남아있지만 사실상 부부는 아닙니다. 그의 설명은 조심스럽고 분명했지만 도아의 마음속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자식들 때문이었고 이젠 그냥 지쳐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삶에선 결코 떠나지 않아요. 진우의 말에는 씁쓸한 자조가 섞여 있었다. 도아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우 씨, 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건 원치 않아요. 그게 누구든 어떤 이유든 전 이제 그런 감정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다만 당신을 만난 게 제겐 참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도아는 현관 앞에 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던 도아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지금 좀 복잡해요. 그 사람 나한테 미소를 주긴 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걸까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진우의 말투, 표정, 그리고 함께 춤췄던 음악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눈빛도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그녀 자신이 누군가의 자리를 뺏은 듯한 죄책감이 차갑게 마음을 얼리고 있었다. 도아는 그렇게 그 여름밤에 혼자 이불을 덮은 채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울었다. 다음 화요일 오후 도아는 동호회 방에서 이름을 뺐다. 그녀는 더 이상 진우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마을회관 대신 작은 공원에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날의 비오는 오후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송도아 씨.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진우와 함께 우산 아래 있던 그 여자. 차분한 정장 차림,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저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박진우 씨의 아내예요. 도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여인. 지나가는 아이들, 자전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장터 방송. 그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우 씨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다 알 순 없어요. 하지만 분명 당신에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도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전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린 함께 살아오면서 좋은 시절도 나쁜 시절도 많았어요. 지금은 각자 떨어져 살지만 저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도아의 손끝이 떨렸다. 그 말은 그 사람을 묶어두고 싶다는 건가요? 그 사람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죠. 제가 놓치고 있는 걸 다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도아가 입을 열었다. 김윤정 씨, 전 당신 남편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몇 번 함께 춤을 추고 몇 번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서요. 이대로 물러나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도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참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외롭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마음에 기대선 안 되겠죠. 도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도아는 동호회 단톡방에서 퇴장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끝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눈가가 시큰해졌다. 설렘은 짧았고 그 끝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거울 앞에 선 도아는 자신의 눈빛이 지난 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나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동호회에서 손을 뗀 도아의 하루는 다시 단조로워졌다. 회관에서 춤추며 웃던 그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TV 속 드라마는 반복되었고 시계 바늘은 하루가 다르게 느리게 돌았다. 마당 한켠에서 자라는 토마토와 고추도 더 이상 설레는 대상이 아니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무심했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도아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려 노력했지만 텅 빈 마음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아침 7시 식탁 위에 혼자 차린 밥상. 된장국에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한 조각. 젓가락을 들고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 하는 건지. 한숨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평온해진다지만 도아에게는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뭐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에이, 엄마 그 동호회 얘기 신나게 하시더니 요즘 왜 거길 안 가? 그만뒀어. 왜? 무릎 아파서? 몸살 났어? 딸의 잦은 물음에 도아는 피식 웃었다. 그냥 그럴 나이는 지난 것 같아서. 딸은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엄마 예전보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네. 혹시 우울하신 건 아니지? 도아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던 도아에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무심코 문을 열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박진우. 회색 바람막이를 걸친 채 양손엔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도아 씨, 안부 인사 한 번 못 전하고 그냥 보내긴 마음이 불편했어요. 도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거실 한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진우는 봉지 안에서 작은 반찬통을 꺼냈다. 김치, 두부조림, 멸치볶음. 손수 만든 것처럼 정갈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오며 들렀어요. 혼자 계신다고 해서 밥은 잘 챙기시나 싶어서. 도아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물었다. 그 여자분 김윤정 씨는 괜찮으세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마음이 없는 관계를 지속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이혼하실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천천히 정리하고 있어요. 도아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 한 모금을 마셨을 뿐이다. 도아 씨.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반찬밖에 없단 게 참 한심하네요. 아니요. 이런 거라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도아는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누군가가 정성껏 쌓은 반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 그 사실이 더 슬프게 다가왔다. 그때 그 벤치에서 했던 말 기억해요? 좋은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다고 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보단 그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도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쩌면 그 마음은 진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진우 씨, 전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단 이제 제가 저를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참 도아시답네요. 밤이 깊어갔다. 진우는 일어섰고 현관에서 도아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다음에 반찬통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진우는 뒤돌아 서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 믿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거실에 도아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오늘은 그리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도아의 집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실 유리창은 더 자주 닦였고 식탁 위엔 가끔 꽃 한 송이가 꽂혔다. 고요한 아침에 들려오던 클래식 음악은 어느새 경쾌한 재즈 리듬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노래 진우 씨가 알려준 거였지. 차를 마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도아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됐을 뿐 이젠 내 노래로 만들면 되는 거야. 몇 주 전의 침묵과 무기력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텅 빈 시간을 채우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도아는 다시 마을회관의 문을 열었다. 송도아 씨 오랜만이에요. 동호회 회원들이 환하게 인사했고 그중 몇몇은 진심 어린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 도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조금 쉬었어요. 다시 몸을 좀 풀어보려고요. 파트너 다시 정하실래요? 박진우 선생님은 며칠 전에 회장직 내려놓고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도아의 심장이 작게 움찔했다. 그렇구나. 말없이 떠났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식이 그녀를 무너뜨리진 않았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내가 다시 찾은 나 자신이니까. 도아는 새로운 파트너와 짝을 맞추고 낯선 리듬에 발을 맞췄다. 예전보다 조금 더 유연해진 몸.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춤을 추는 동안은 또 다른 자아가 그녀를 이끌었다.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과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도아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도아 씨, 예전보다 훨씬 유쾌해지셨어요.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웃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말은 가볍게 했지만 그 말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처받고 울고 흔들렸던 감정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도아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중심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버스 안에서 핸드폰 알림이 떴다. 진우 도아 씨, 안부 궁금하네요. 제가 떠나고 나서도 당신은 당신답게 잘 지내고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천천히 꺼두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남지 않아도 기억되는 인연.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아는 작은 거울을 꺼내 입가의 주름을 다시금 살펴보았다. 괜찮아. 오늘도 참 괜찮은 얼굴이네. 그날 밤 도아는 거실 한가운데서 혼자 음악을 틀고 조용히 발끝을 움직였다. 손을 뻗고 회전하며 그녀는 자신과 함께 춤을 추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아도 춤출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늦여름의 끝자락.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아는 라디오에서 흐르던 클래식 음악을 끄고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다. 잘 지낸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났던 진우에게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가 떠난 곳은 강릉 근처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산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 마을은 고요하고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있었다. 골목길에는 바다 소금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람엔 가을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작은 갤러리 겸 작업실.
그곳에서 도아는 마침내 그를 다시 만났다. 진우는 붓을 들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놀라 눈을 떴다. 도아 씨? 그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작업실 안으로 이끌었다. 캔버스 위에는 노을빛으로 물든 바닷가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다. 예쁘네요. 마치 이 여름의 끝처럼. 도아가 말하자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겐 그런 노을 같았어요. 잠깐이지만 뜨겁고 아름다웠죠. 잠시의 침묵. 그리고 도아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 우린 그날 이후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졌고 전 혼자 있는 법을 배웠죠. 진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혹시 함께 춤 한번 추시겠어요? 그때처럼 마지막으로. 둘은 작업실 한쪽 넓은 마루 위에 섰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과거 동호회에서 즐겨 듣던 그 리듬이었다. 도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진우는 조용히 그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발끝이 움직이고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속엔 많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후회, 설렘,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이별. 음악이 끝나고 도아는 손을 놓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제 삶에 따뜻했던 한 장면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도아는 가방을 들고 작업실 문 앞에 섰다. 잘 계세요. 그림 많이 그리고 건강도 챙기시고. 도아 씨도요. 춤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그녀는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펼쳐진 붉은 노을이 도아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 사진을 하나 저장하고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그날 밤, 도아는 혼자 음악을 틀고 작은 방에서 발끝을 움직였다. 누군가의 손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슴과 리듬을 맞추며 춤을 추었다. 그리고 창밖엔 여전히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신이라면 도아 씨처럼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내일은 더 따뜻하고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